뒤로 밀리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해야지. 이제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그날은 너무나 피곤한 데다가 아이들을 목욕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목욕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. 그래갖고 애하고 목욕 때문에 싸우다가 소파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, 애를. 네.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면 그 너무나 그 큰 죄책감 때문에 다음 날 반드시 뭔가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미안하니까 괜히. 맞아요. 제가 그 엄마한테도 그랬습니다. 다음 날 뭐 사주셨죠? 그랬더니 아우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?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, 이제 우울증 때문에 늘 예민해지고 엄마들이 긴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두 번째는 뭐가 남죠? 병이 남죠. 네, 병이 남죠. 네, 우리 엄마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렇게 살림만 하다 보면 한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.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. 아니, 저도 벌써, 저는 30대인데도 손목이 시큰시큰해요. 네. 그리고 그렇게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자기 발로 안 걸으려고 그래요. 공주인 줄 알아요, 그렇죠. 자기가. 내 이름에 비 오는 거 알고 있고, 그죠? 정말. 네, 그러니까 그 말하려도 알죠. 가사노동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, 사실. 네. 근데 그거를 남편이나 식구들은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죠. 네. 그래서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고 세 번째는 뭐가 남는지 아세요? 나이를 먹으면 손자가 남겨집니다. 네, 그래서 알바달라고. 맞벌이하는 우리 아이들의 또 손자를 봐야 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남는데요. 특히 한국의 엄마들이 이게 심해요. 네. 그래서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엄마들이 정말 희생하면서 그리고 늘 이렇게 주면서 살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우울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네. 한국의 엄마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? 그래서 우울증과 병과 나중에는 손자들만 남게 되는 걸까?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심리적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캥거루가 그 새끼를 늘 가슴에 주머니에 품고 살듯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속에는 아이들과 또 식구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엄마들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자식들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내가 자란 것만큼 기쁘고 행복합니다. 또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정말 아프잖아요. 네. 마음으로도 아프고 또 몸으로도 아픕니다. 그건 아이들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엄마들이 이게 가장 강합니다.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강도가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들을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크면서 나의 엄마를 한 번이라도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사는 거 헌신적으로 사는 네. 모습에 대해서 엄마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구질구질해 네. 이러면서도 사람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네. 저도 그대로 받았던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,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절대로 문화적으로. 엄마처럼 안 네. 살아 하면서도 네. 그렇게 닮잖아요. 되는데. 네. 그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. 네. 우리의 문화 속에서 엄마들은 가족을 평생을 이렇게 포함하고 살아야 돼요. 그게 너무 힘겨운 거죠. 네. 그러면 이것이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또 행복한 가정,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선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도 1m 떨어져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. 가까이 가서 보면 김이 죽은 게 잡티 다 보입니다. 네, 그러니까 1m 떨어져 있어야 돼요. 엄마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엄마는 나의 자식을 분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자식들은 한 번도 엄마를 분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. 거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. 짝사랑이네. 그렇죠. 짝사랑인 거죠. 지극히 짝사랑인데 포함해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너무 포함한다는 거. 그 영혼 속에서. 네. 그래서 약간 건강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엄마 스스로 해야 된다. 그래야 엄마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훨씬 행복하게 커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엄마들이 거리를 유지할까? 글쎄요. 그리고 그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갈까?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원칙은 그렇습니다.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한 동행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.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. 네. 자식이라고 해서 나의 소유물이나 아니면 나의 아바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행.
동지, 반려자, 친구 네.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이제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동행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이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. 어떤 엄마가요, 그 4살짜리 아기가 자꾸 아이 이렇게 혀를 차는 버릇이 어느 날 생겼대요. 네. 그래서 그 엄마는 이거 필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네네. 문제가 있는 것이다. 그래갖고 이제 달려가서 따졌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도 아이는 계속 에이 그 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끝마다 혀를 차면서 에이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.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래. 그렇죠. 에이 이 인간아, 아유, 에이 이 사람아 하면서 혀를 차는 버릇이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는 엄마한테서 배운 겁니다. 아니 저희 애도요. 저한테 엄마 뭐 해줘? 하나, 둘, 셋, 빨리 해줘. 하나, 둘, 셋 이러는 거예요. 네. 4살짜리가요? 네, 아니 이야. 유치원에서 네. 선생님이 그러시나 보다. 저 네네. 정말 똑같이 그랬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하고 있는 저를 제가 본 거예요. 네네네. 반성 정말 많이 했어요. 오, 네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서로 아이들은 배워요. 아이들은 엄마한테서 다 배우는 거예요. 네.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.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뱀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. 어떤 사람이 뱀을 잘 발견할까요? 어떤 사람이 뱀하고 자주 마주칠까요? 산에 가면 일단 이제 뱀이나 이제 그런 네. 동물들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빙고 걱정하면서 맞습니다. 난 너무 잘 알아요. 본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. 등산을 시작하면서부터 뱀만 찾는 거예요. 뱀이 나올까 말까. 예를 들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넌 너무 게을러. 이 얘기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.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열등감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발견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내가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죠.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등산하면서 뱀을 잘 발견하듯이 아이에게서 발견하는 부정적 영향이 다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.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너는 누구 닮아서 그래? 아빠 닮아서 그래?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. 아이들은 거짓이 없습니다.